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에요. 오늘 드디어 대망의 갤럭시 노트 9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있을 것처럼 다가와서 별것 없이 떠나갈 휴대폰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싶어지는 휴대폰 갤럭시 노트 9.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뿅! 뿅! 이게 더 이상한데? 출발. 좋은 휴대폰은 좋은 값을 합니다. 가격이 전부는 아니지만 비싸다면 그만한 값을 한다는 것이죠. 135만원이라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다가와 부담으로 작용해 일찍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휴대폰이었던 갤럭시 노트 9. 각 파트별 점수를 매길 예정이고요. 매우 만족이면 5점, 매우 불만족이면 1점입니다. 총 5점 만점으로 총점을 매겨보도록 하죠. 3점이라면 보통이란 얘기예요. 제가 가진 휴대폰 중 딱히 비교할 모델이 없어서 아이폰 X과 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갤럭시 노트 9을 설명하기 전에 아이폰을 걸고 넘어져야만 할 것 같네요. 아이폰은 출시한 지 이제 1년이 된 폰입니다.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는 없어요. 기왕 비교를 할 거면 아이폰 XS Max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1년의 어떤 차이를 두고서라도 데이터상 성능이 월등히 더 좋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보면 아이폰이 성능이 비교적으로 좋지 않죠. 오히려 갤럭시 노트 9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갤럭시 노트 9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휴대폰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능부터 리뷰를 차차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성능이야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 안투투 벤치마크 성능이 아이폰을 월등히 뛰어넘습니다. 대략 한 2만 점에서 3만 점 정도 상회하죠. 어떤 분들께서는 17만 점 내외가 평균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실 그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으면서 아이폰이 안투투 벤치마크 점수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안투투 벤치마크가 아이폰에 좀 불리하게 그 점수가 측정이 된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져 왔지만, 어쨌든 그러한 변인들을 모두 통제하고 실험을 했을 때 아이폰 같은 경우 22만 점, 갤럭시 노트 9의 경우 24만 점을 기록하는 경우를 보였습니다. 안투투 벤치마크의 경우 극한으로 휴대폰을 몰아붙이는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도한 실험이 바로 스로틀링 실험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연히 아이폰의 프레임 수가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과도하게 돌렸을 경우 아이폰의 경우에 실행은 되지만 체감되는 프레임 수라던가 원활함 정도에서 많이 처지는 느낌입니다. 좀 떨어지죠. 성능이 저하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통신 및 업데이트 혹은 백그라운드 다운로드 등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폰보다는 노트가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이폰은 이 스로틀링 현상이 좀 극심해서 좀 빠르게 배터리가 광탈을 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비교 테스트고, 저 같은 유튜버나 동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실험도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바로 동영상 렌더링 테스트를 시도한 건데요. 갤럭시의 경우 4K 동영상 촬영을 5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역시 정확히 5분을 촬영하여 테스트하였는데요. 요즘 동영상이 촬영되는 특성상 각 프레임별로 용량이 다르게 녹화가 되고 압축에 대한 비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일한 조도와 동일한 배색을 해두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히 똑같을 수야 없겠지만 가급적 같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플 역시 동일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플랫폼 차이 때문에 초당 비트레이트에 제한이 걸린 것을 고려해 노트 9의 초당 비트율을 아이폰에 맞춰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설정을 해놓고 렌더링한 결과 과연 어떤 휴대폰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갤럭시 노트 9의 승리였습니다. 혹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 4K 영상을 H265 코덱을 사용하여 녹화하기 때문에 남다른 압축 방식으로 인해 렌더링에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자체 프로그램인 아이무비로도 렌더링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역시 소모 시간은 같았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AP의 성능 차이가 미미한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래픽 가속력의 차이와 램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램 자체가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도 하지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다면 작업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손이 3개 달린 작업자와 8개 달린 작업자의 속도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능 면에서 갤럭시 노트 9이 압승을 했네요. 가격도 더 저렴한데 말이죠. 점수는 4.5점 드립니다. 이유는 가끔 게임 구동 시 버벅이는 모습이 있었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만점에서 약간의 점수 감점이 있었네요.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와, 이거 지금 몇 분이야? 하나 끝냈는데 7분 넘어갔네.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확실히 장점에 속합니다. 이견이 없죠. 심지어 자신의 배터리를 소모해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장 배터리로서의 4000mAh는 그다지 효율적인 용량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기 자체로 사용량이 보통 수준일 때 다음날 오전까지 거뜬히 버티는 정도라면 타기기에 전기를 나눠줘도 될 것 같네요. 하드코어하게 사용한다 해도 낮 업무 시간을 충분히 버틸 만큼 작동합니다. 대화면에 고성능 코어를 돌리는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는 샤오미 홍미 노트 5에서도 동일한 사용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하게 노트 9이 전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증거겠죠. 홍미 노트 5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으니까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유저라면 충전기 꼽고 불편하게 게임해야 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고속 충전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충전기를 활용해 충전했을 때 1시간이면 60% 이상 충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배터리 용량이 4000mAh로 커졌다면 이야기가 확실히 달라지죠. 당연히 아이폰보다 충전 속도가 빠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이폰은 3시간을 조금 넘겼고 노트 9은 2시간 내외로 완충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전날 깜빡하고 충전을 안 했다가 다음날 배터리가 빈 상태로 회사를 가도 오전 1시간만 충전하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용량이 충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힘들었거든요.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죠. 엄지척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견 없이 5점, 별 5개를 드리겠습니다. 별이 5개! 세 번째, 용량입니다. 카메라를 찍을 때 주로 동영상을 저는 많이 찍습니다. 사진보다 동영상이 편하죠. 업이 업인지라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간 실험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하면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512기가를 다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죠. 의식적으로 많이 찍어도 100기가를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가 좋은 건지 컨트롤러가 좋은 건지 전송 속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른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길 때는 상당히 속도가 안 좋았거든요. 갤럭시는 상당히 좋은 속도를 보였었죠. 아마도 클라우드 비용 한 달에 1만원 내외로 쓰는 돈을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 클라우드 역시 좋은 점인데 일전에 한번 리셋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진을 백업하지 않고 리셋을 했었습니다. 망했다 이랬는데 복원하고 보니까 사진까지 전부 다 복원이 되더라고요.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또한 5점 드립니다. 별이 5개! 이것은 안드로이드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도 당연한 기능이라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성 앱 등인 제가 쓰기에는 상당히 신박한 몇 가지 좋은 부분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크린을 캡처해 화면에 띄워넣을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 셀렉트 기능이 있었습니다. 꽤 괜찮았어요. 참고하면서 뭔가를 작성할 때 좋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상 파일을 내려받고 다른 플랫폼 혹은 앱에서 내려받은 영상 파일을 재업로드할 수 있는 등의 개방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상 파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타 등등의 문서 파일도 가능하겠죠? 보안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앱 간 파일 교환을 애플은 보안 때문에 막아놨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초래되는 불편함은 상당했죠. 이번에 확실히 안드로이드 폰의 장점에 대해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화면을 분할하는 기능도 신박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다지 필요가 없었던 기능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 앱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쓱 밀면 나오는 사이드바 역시 상당히 좀 쓸만했었고요. 이런저런 포인트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편의 기능에 대한 점수는 4점입니다. 직관적이지 않은 인터페이스로 기능은 있지만 찾아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게 감점 요인이었네요.
역대급 대화면에 대한 사용감은 남달랐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색감에 점점 중독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죠. 원래 아이폰의 색감을 워낙에 좋아했습니다. 삼성의 원색 강렬한 색감을 잘 잡아서 자신들만의 색을 입혀 버닝 현상도 방지하는 기술을 녹여서 눈에 부담 없는 색감을 선사했죠.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위시해 주변 색감에 잘 맞춰주는 기능과 조도에 기민하게 반응해 언제나 적절한 밝기를 유지해주는 아이폰의 사용감은 발군이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잘 아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해줬죠. 하지만 갤럭시 노트 9은 달랐습니다. 마치 유혹을 하기 위해 진한 화장과 짙은 향수를 뿌리고 저에게 다가온 그런 이성과 같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갤럭시 노트 9에 유혹당했습니다. 시원한 화면 크기와 선명한 색상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아이폰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선명도를 다소 높이지 않은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노트 9은 할 수 있는 모든 기교를 다 부리면서 사용자를 유혹하는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혹당한 듯합니다. 게임을 할 때는 의뢰의 노트 9을 집게 되네요. 그리고 배터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밝기와 충분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면서도 1시간 내내 게임을 해도 20% 내외의 배터리 소모율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코어나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저전력을 실현시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바로 주변 광도에 따라 광량을 조절해주는 기능이었는데요. 밝아질 때는 그럭저럭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어두워지는 타이밍이 오면 조도가 적정 조도가 너무 빗나가요. 너무 어두워지거나 너무 밝아지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도를 따로 조절해줘야 할 만큼 문제가 됐죠. 사용상 상당히 불편한 점이었죠. 이 부분은 아이폰을 배제하더라도 불편한 포인트에 속합니다. 안드폰의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삼성의 안드로이드 오레오 8.0 버전은 삼성 자체에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한 부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소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에러라고 생각이 드네요. 점수는 3.5점입니다. 여섯 번째 카메라입니다. 순수하게 촬영하고 난 뒤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삼성 휴대폰의 카메라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최적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웬만하면 잘 찍힙니다.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핸드블러가 정말 지랄 같은데 갤럭시 노트 9의 카메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간 포착도 잘해주고 흔들릴 상황도 잘 잡아줍니다. 저조도 카메라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갈수록 발전해가야 하는 휴대폰 카메라 시장에서 전반적인 퀄리티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한 면을 보여줍니다. G7은 피사계 심도라도 얕게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소프트웨어적 조치 없이도 예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면 이 녀석은 그러한 포인트들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사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애플과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드웨어적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코어를 이런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형 카메라의 기술은 현재 올 때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받아들인 센서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렌즈를 어떤 구조로 사용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는 이미 광학기술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센서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던지 후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갤럭시의 사진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함을 보이죠. iOS 12 업데이트 버전의 사진은 삼성보다 괜찮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센서의 종류, 성능 따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을 해본다면 확실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쪽은 애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비교급 설명이죠. 갤럭시로 찍은 사진 원체 잘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볼만해요. 딱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물에서 색 영역 면이나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이나 이미지의 단점 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여실해 보입니다. 반면 아이폰의 경우는 같은 조건에서 찍었음에도 보기 훨씬 편한 느낌이 듭니다. 선명도나 디테일이나 콘트라스트 등이 따로 후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될 수준이죠. 애플은 이러한 장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으로 만들어준다는 점, 프리미엄 휴대폰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할 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저조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관련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미러리스 카메라나 똑딱이들도 많이 있죠. 이런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카메라에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괜찮은 그런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딱 찍었을 때 그때만 괜찮아 보이는 사진을 말하는 거죠. 아이폰과 삼성 중 카메라가 더 좋은 모델을 찾으신다면 단연 아이폰으로 승부가 기울겠네요. 이로써 카메라의 점수는 3점입니다. 오늘 컨텐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펜인데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다가와서
대단하지 않은 전유물로 남은 대표적인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펜이라는 것은 갤럭시 노트 9의 대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역시 펜을 한껏 강조했죠. 마치 마술을 부리듯 연출했고 그림 그리는 사람 불러다가 한껏 쇼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일단 장점을 몇 개 말해보죠. 리모컨 기능 좋습니다. 마치 구시 카메라의 릴리즈를 연상시킬 만큼 편했습니다. 원격으로 사진이 찍히니 단체 사진이나 풍경이 담긴 셀피 등을 찍기도 좋았죠. 비상시 메모 역시 유용한 기능에 속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바로 메모하고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좋은 포인트였죠. 메모를 하던 도중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면이 잠기게 됩니다. 이때 S펜의 버튼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잠금이 풀리죠. 먼저 내 생체 인증 정보로 잠금을 풀고 나서 메모를 켜고 메모를 하던 도중에만 그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예 잠겨 있을 때는 펜의 버튼을 오래 눌러도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신박했습니다. 하지만 펜의 장점은 이게 다였습니다. 실사용할 때는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여전히 노트북과 리모컨이 편했고 그림 그릴 때는 태블릿과 펜이 편합니다.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탭 혹은 패드와 펜슬이 편하죠. 노트 9은 그림을 그리기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잘 쓰기에도 너무 작죠. 대화면으로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편의성 면에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악필인 저에게 작은 면적의 노트와 작은 크기의 펜은 갈수록 그 사용성을 줄여가는 포인트였습니다. 애플이 아무리 플러스 계열의 모델을 내놓는다고 해도 아이폰에 애플 펜슬이 연동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펜을 전혀 꺼내지 않고 쓰는 경지에 이르렀고요. 전혀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노트를 쓰는 이유가 결코 펜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수는 2점입니다. 이 펜에 대한 부분이 2점입니다. 기능이 나빠서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쓰기 불편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기능을 넣어놓고 쓸만한 기능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그래도 2점인 이유는 가끔 아주 간혹 쓰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대략 200여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리모컨 기능을 사용해서 찍은 의미 있는 사진은 단 한 장입니다. 이 정도면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죠. 갤럭시 시리즈의 음향은 상당히 발전한 것이 맞습니다. 이전 플래그십 휴대폰인 갤럭시 S9의 경우에서 확인했을 때는 여러모로 좋은 점이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개선점은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크게 느낄 만큼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좋아진 것은 맞으나 여전히 물리 스피커의 성능은 아이폰을 넘어서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이폰으로 음악 들을 때와 갤럭시 노트 9으로 음악 들을 때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귀를 간지르는 입체감에서는 아이폰이 압승이었습니다. 갤럭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뭉개지는 느낌이 강했고 입체감보다는 본질적으로 확실하게 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노트 9의 스피커가 영 쓰레기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매우 좋은 스피커에 속해요. 어디까지나 아이폰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폰에 대한 것은 지난 아이콘 X 콘텐츠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를 것이 없으며 아이폰보다 좋습니다. 음향에 대한 점수는 3점입니다. 스피커는 쏠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들을만한데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설정의 복잡함 등 때문에 보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9은 전대미문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편이죠. 아까는 대화면이 좋다고 하더니 이제는 크게 갖고 시비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화면이 커서 좋다는 것과 내 손에 착 감겨서 사용하는 사용성 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패블릿 폰을 유행시킨 장본인답게 굉장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중에서 분명히 한 손으로 컨트롤할 일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폰은 한 손 컨트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오터치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속 시원히 엄지손가락 하나로 컨트롤이 어려웠습니다. 손이 작으면 작은 폰 쓰지 왜 노트 쓰고 불편하다고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엄지손가락 하나로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터치하려고 애써봤습니다. 엄지손가락 이 뿌리 부분에 이 손바닥 부분 있잖아요. 이 손바닥 부분의 살이 화면에 닿아 온전한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온전한 터치를 하려면 손을 받치는 이 네 손가락이 부단히 움직여야 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폰 XS Max의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화면 하나 빼면 좋은 점이 1도 없거든요. 성능은 부럽습니다. 그런 면들을 봤을 때 크기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크기에 대한 제 평가는 2점입니다. 결론입니다. 8개 항목에서 종합한 점수의 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이네요. 별점 5개 중 4개를 획득한 셈입니다.
이 척도가 절대적인 척도가 아님을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고 각 항목당 서로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각 항목의 점수를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네요. 갤럭시 노트 9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폰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즐김에 있어서도 별다른 저항이 느껴지지 않았고 불편한 점이나 모자란 점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도 않았거든요. 누구에게든 메인폰으로 잘 어울리는 폰임에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달라지게 할 줄 알았던 노트10은 배신으로 다가왔으며 그 배신에 의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부분으로 치달았습니다. 노트에 대한 정체성에 의심을 갖게 했고요. 사실 노트10을 몇 달째 꺼내지 않고 있다는 노트 유저들도 덜어보았습니다. 에이 뭐 있는 기능인데 그렇게 안 써지겠어? 라고 생각한 저의 생각은 철저히 무너졌고 최강의 장점인 듯 홍보한 홍보팀의 교활함이 왠지 미워졌습니다. 노트10 펜이 가장 어울리는 도구가 맞습니다. 그것을 강화한 것은 좋으나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홍보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만큼 다른 좋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이 때문에 저는 삼성이 새로운 휴대폰을 내어놓는 주기를 좀 바꾸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짝수년도에 S시리즈를 내놨다면 홀수년도에는 노트 시리즈를 내놓는다던가 하는 이런 퐁당퐁당한 구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떤 각 플래그십 휴대폰의 확연한 장점도 생기고 확연한 성능의 향상도 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좀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시리즈를 내놓을 거면 1년에 2개의 플래그십을 내놓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LG의 전략처럼요. 좋은 휴대폰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제작자의 철학입니다. 돈벌이를 위해 단편적인 기능만 홍보하는 것은 초가집에 페인트 칠하는 것만큼 궁색해 보입니다. 특정한 제품을 만든 것에 대한 원인,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바이! 하나, 둘, 셋!